미국 경제에서 돈과 성장이 플로리다와 텍사스, 조지아 등 동남부 6개 주로 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고용시장에서 민간 채용은 50만 명, 잡 오프닝은 982만 개에 달해 여전히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팁을 요구하는 팁플레이션 속에서 5가지 경우에는 팁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전문가들의 권고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은퇴자들도 예상을 깨고 공격적인 주식 투자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가 스레즈라는 새 앱으로 트위터와의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 경제에서 돈과 성장이 플로리다와 텍사스, 조지아, 두 캐롤라이나 등 동남부 6개 주로 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뉴욕시와 로스앤젤레스, 워싱턴 DC 수도권 일원에서는 대거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경제에서 돈과 성장이 동북부에서 대거 빠져나가고 동남부 6개 주로 몰리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과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국내 총생산 GDP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별 비율을 보면 2021년 동북부와 동남부가 역전됐습니다. 2020년에는 동북부가 미국 GDP에서 23.1%를 차지했고 동남부는 22.6%를 점유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에는 동남부가 23.2%로 동북부 23.1%에 역전했습니다. 2022년에는 동남부가 23.8%로 동북부 22.4%와의 격차를 더 벌렸습니다. 특히 플로리다, 텍사스, 조지아, 노스와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등 동남부 6개 주들은 돈과 자산이 1,000억 달러 이상씩 늘어나 그만큼 집중적으로 몰려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동북부 지역은 600억 달러 이상 빠져나갔습니다. 2012년부터 2021년 사이 10년 동안 뉴욕시에서는 600억 달러, 시카고는 250억 달러, 로스앤젤레스는 150억 달러, 워싱턴 DC는 80억 달러가 빠져나간 것으로 IRS 통계에서 나타났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플로리다 마이애미는 170억 달러, 텍사스 달라스는 58억 달러, 사우스캐롤라이나는 45억 달러, 플로리다 잭슨빌은 20억 달러 늘어났습니다. 미 전역에서 주별 GDP 국내 총생산을 보면 지난 10년간 동남부 6개주를 비롯해 캘리포니아, 서부 워싱턴주를 포함하는 18개 주가 증가한 반면에 버지니아, 메릴랜드, 뉴욕과 펜실베니아 등 동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32개 주는 감소했습니다. 10년간 GDP가 20% 이상 급증한 주들은 텍사스, 유타, 노스다코타 등 3개 주이고 워싱턴주와 콜로라도, 아이다호 등 3개 주는 10 내지 20% 증가했고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조지아, 노스와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등 12개 주는 0에서 10% 사이에서 늘어났습니다. 10년간 GDP가 20% 이상 급감한 주들은 알래스카, 루지애나, 와이오밍 등 3개 주이고 10%에서 20% 사이로 감소한 주들은 버지니아, 메릴랜드, 뉴저지, 커네티컷, 하와이 등 13개 주로 나타났습니다. 0에서 10% 이내로 감소한 주들은 뉴욕과 펜실베니아, 오하이오, 미시건, 일리노이, 위스콘신, 아이오와, 미네소타, 매사추세츠 등 16개 주로 집계됐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의 고용시장이 여전히 냉각될 조짐 없이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간업계 채용은 6월에 약 50만 명에 달해 예상보다 2배나 많았고 잡 오프닝은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982만 개나 되는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물가 잡기를 위해 연속 금리 인상으로 고용을 냉각시키려 시도하고 있지만 미국의 고용시장은 좀처럼 식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6일 발표된 고용지표가 혼조세를 보였으나 전체 고용시장은 여전히 강력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민간업계 고용을 집계하고 있는 ADP는 6월 한 달 동안 민간업계에서 49만 7천 명이나 채용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제분석가들은 22만 명을 예상해와 그보다 2배 이상 급증한 것입니다. 7일 미국 정부가 발표하는 6월 고용지표에서도 강력한 고용 성적을 유지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연방노동부가 이날 발표한 2가지 고용지표는 한 달 늦은 5월치인데 소폭 하락했어도 여전히 타이트한 고용시장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구하는 잡 오프닝, 열린 일자리는 5월 현재 982만 개인 것으로 연방노동부가 발표했습니다. 이는 4월보다 49만 6천 개 줄어든 것이지만 1,000만 개 안팎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실업률에 따른 구직자들보다 사람을 구하는 일자리가 1.6배나 많은 것이어서 강한 고용시장이 흔들리지 않고 있음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5월 한 달 동안 잡 오프닝이 많이 줄어든 업종은 헬스케어와 소셜 지원이 28만 5천 개로 가장 많았고 금융과 보험 업종이 13만 9천 개 줄었으며 기타 서비스 업종에서는 7만 8천 개가 감소했습니다. 반면 정부에서는 공립학교 3만 7천 개, 연방 공무원 2만 4천 개의 잡 오프닝이 늘었습니다. 더 많은 임금이나 더 좋은 베네핏을 찾아 직장을 바꾸는 이직자들도 여전히 400만 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직자들은 5월 한 달 동안 403만 명으로 전달보다 25만 명 늘어나 다시 400만 명대로 늘어났습니다. 미국 고용시장의 이 같은 지표는 1년여 동안 10번 연속 금리 인상으로 고용이 급속 냉각될 것이라는 연준과 전문가들의 예측을 일축하고 있는 것이어서 불경기 우려를 해소시켜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연준이 7월부터 다시 금리 인상에 더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팁을 요구하는 팁플레이션으로 소비자 불만이 고조되는 가운데 5가지 경우에는 팁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전문가들의 권고가 나왔습니다. 의사와 변호사, 교사 등 전문가들, 캐시어와 같은 카운터 서비스, 그리고 더블팁, 또한 형편없거나 불쾌한 서비스 등에는 팁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팬데믹 기간 중에 생겨난 지나친 팁 문화가 현재도 통상적인 10% 대신 20%로 높아지고 픽업 시에도 팁을 내야 하는 등 팁플레이션이 진정될 조짐을 보이지 않아 소비자 불만과 분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에티켓 전문가들은 팁플레이션 속에서 5가지 경우에는 팁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권고를 내놓고 있다고 CNBC가 6일 보도했습니다. 첫째, 프로페셔널들에게는 팁을 주지 않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밝혔습니다. 의사나 변호사, 교사 등 전문인들에게는 팁을 주었다가는 우대해달라는 뇌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팁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이 범주에는 플러밍 서비스를 하는 플러머, 케이블 텔레비전과 인터넷을 개통해주는 테크니션 등도 포함돼 이들에게도 팁을 줄 수는 있지만 줄 의무까지는 없다고 전문가들은 밝혔습니다. 둘째, 카운터 서비스에 대해선 팁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이 범주에는 계산대에 있는 캐셔들과 커피를 만드는 바리스타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최근 들어 계산대에서 태블릿 기기를 고객들에게 제시하며 팁을 내는 옵션을 보여주는 업소들이 많아졌는데 이 경우에도 카운터 서비스이므로 팁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셋째, 오픈바 이벤트에 참석했을 때에도 팁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오픈바 이벤트들은 주로 주최 측이 이미 행사비 또는 입장료에 팁까지 포함해 냈기 때문에 초대받은 참석자들이 별도로 팁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매우 바쁜 곳에서 여러 번 주문을 했을 경우 등에는 별도로 팁을 줄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넷째, 더블 팁. 이중으로 부과되는 팁을 조심해서 2번 내지 말아야 합니다. 상당수 업소에서는 청구서에 20% 정도의 팁을 포함시켜 놓고 고객에게 주는 영수증에 보면 팁을 쓰는欄을 두고 있어 자칫하면 이중으로 팁을 내게 됩니다. 일부에서는 온라인으로 주문할 때 팁을 내도록 비율까지 요구한 다음 픽업 시의 영수증에 또 팁을 쓰는欄을 두어 2번 팁을 내도록 유도하는 속임수까지 쓰고 있습니다. 다섯째는 형편없거나 불쾌한 서비스를 받았을 때에는 팁을 내지 않거나 적게 내도 됩니다. 상당수 고객들은 형편없는 서비스를 받거나 종업원들의 무례한 반응에 눈살을 찌푸리고도 팁을 내도록 요구받고 있는데 이때에는 팁을 내지 않거나 10% 정도로 적게 내도 된다고 전문가들은 밝혔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미국의 은퇴자들도 예상을 깨고 젊은 층보다 더 많이 채권보다는 공격적인 주식 투자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55세 이상의 절반, 60대의 40%는 은퇴저축액의 70% 안팎이나 위험하지만 수익률이 높은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 은퇴자들의 채권 대신 주식 투자 비율이 놀라울 정도로 높아지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투자 전문기관들인 뱅가드와 피델리티를 통해 은퇴저축을 운용하고 있는 은퇴자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투자액인 포트폴리오의 70% 안팎을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전했습니다. 뱅가드를 통해 은퇴저축을 운용하고 있는 미국민들 가운데 55세 이상의 경우 절반은 투자액의 70%를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11년에는 38%였는데 10여 년 만에 2배 가까이 주식 투자가 급증한 것입니다. 피델리티의 경우 65세에서 69세 사이의 은퇴자들은 40%가 투자액의 3분의 2인 67%를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뱅가드 이용자들 가운데 고령층에서는 주식 투자에 올인하고 있는 비율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75세에서 84세 사이에서 주식에 올인한 비율은 25%이고 85세 이상에선 20%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퇴저축을 주식에 올인하면 주가 폭락 시에 돈이 필요해질 경우 그만큼 손해를 보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반면에 이익 배당금이나 주가 상승에 따른 연 수익률이 높아 투자액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결국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수익률이 높은 주식 투자를 선호하는 은퇴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1982년 이래 S&P 500 지수의 경우 연평균 10.1%의 수익률을 기록해왔습니다. 여기에 근년의 불경이나 금융위기 시에 연방당국이 개입해 주식시장을 안정시켜왔기 때문에 증시 붕괴는 없을 것이란 믿음이 확산되면서 주식 투자가 급증한 것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이 분석했습니다. 이에 비해 재무부 국채를 비롯한 채권 투자는 원금을 유지하는 안정성에는 탁월하지만 너무 수익률이 낮은 단점을 띠고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메타가 스레즈라는 새 앱으로 트위터와의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메타의 마크 주커버그와 트위터의 일론 머스크 간의 자존심이 걸린 한판 대결이어서 누가 승자가 될지, 공존하게 될지 아니면 함께 치명상을 입게 될지 주시되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소셜미디어의 두 공룡들이 정면 충돌하는 전쟁에 들어갔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메타의 마크 주커버그와 트위터를 인수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자존심을 건 한판 대결에 돌입한 겁니다. 트위터와 비슷한 새 앱을 출시하며 마크 주커버그가 일론 머스크에게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메타는 트위터를 겨냥한 새 앱으로 트레드를 5일 저녁 공식 출시했습니다. 트레즈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갖고 있어야 가입과 이용이 가능하지만 트위터와 같은 간단한 메시지와 짧은 영상을 쓰고 주고받고 할 수 있는 새 앱입니다. 이 때문에 명백히 트위터를 겨냥한 새 메시징 플랫폼이어서 트위터 킬러로 불리고 있습니다. 마크 주커버그는 출시 후 단 7시간 만에 1000만 명 이상이 새 트레즈 앱에 가입해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메타 측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지구촌에서 10억 개 이상의 가입자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위터는 현재 3억 6,800만 가입자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커버그가 트위터 킬러 앱을 출시한 시점은 머스크가 트위터 이용 조건을 제한하고 나서 큰 불만을 사고 있어 이들을 대거 끌어들일 수 있는 적기인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최근 하루에 볼 수 있는 트윗의 숫자를 제한하기 시작했는데 새 이용자는 하루에 500개, 기존 무료 이용자는 1000개, 유료 구독자는 1만 개까지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처음에는 300개와 600개, 6000개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자 두 번에 걸쳐 올린 겁니다. 메타 측은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인스타그램 이용자들이 매우 편리하게 트레즈 새 앱도 함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급속히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새 트레즈 앱도 한 번에 500자 이내의 문자와 5분 이내의 짧은 영상을 게재할 수 있으나 트위터와 달리 완전 무료이고 다른 제한은 없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트위터의 잇따른 유료화와 제한 조치에 반발하는 이용자들이 인스타그램과 연동해 이용할 수 있는 비슷한 새 앱인 트레즈로 대거 갈아탈 경우 소셜미디어 업계에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트위터가 대거 탈출로 흔들릴 조짐을 보이면 일론 머스크가 또 다른 도박에 나서 출혈 경쟁으로 비화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2천억 달러 이상의 자산가 일론 머스크와 1000억 달러대 부자 마크 주커버그 가운데 누가 얻게 될지, 공존 공생할 것인지 아니면 둘 중 하나는 쇠락의 길을 걷게 될지 예의주시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